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6월 28일 정묘 두번째 기사 1430년 명천덕 5년 김돈이 종학의 교수의 확충과 교학 방법에 대해 상사하다. 앞에서 이어서 엎드려 바라옵건대 유사히 명하여 무릇 종학 안에서 이를 보는 자에게는 권례에서 3일만큼씩 번을 받고 드는 예에 따르면 천한 하인들이라도 또한 성덕의 아름다움에 감복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정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백금은 주공의 아들이며 벽옹은 천자의 학교이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6월 28일 정묘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사헌부의 소유와 가도를 도목에 올리는 것에 대해 아래다. 사헌부의 소유 10명과 가도 12명을 두 도목에 합하여 올려서 이미 상정하였사오나 다만 소유는 장번이었고 가도는 좌우번이므로 그 괴롭고 편함이 각각 다르고 또 그 인원수도 많고 적음이 같지 아니하오니 청컨대 소유는 1년마다 2사람씩 2년 동안 계속하게 하도록 도목에 올리고 3년째 이르러 소유와 가도 각 한 사람씩 도목에 합하여 올려서 차례로 거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7월 2일 경자 첫번째 기사 이조에서 제주 출신의 선발 조건을 완화시킬 것을 건의하다. 제주의 자제는 문, 산 가운데에 한 가지 제2에만 합격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소용없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7월 2일 경자 두번째 기사 경조에서 당번 응사의 채아직을 전가해 줄 것을 건의하다. 당번 응사 90명을 3패로 나누고 1패를 30명으로 하여 채아직을 주고 있사온데 부사직 2명, 사정 4명, 부사정 4명으로 직위를 받는 자가 무릇 9명이어서 사람은 많고 직위는 적사오니 청하건대 패마다 대장, 대부 등 6개의 채아직을 전가해주고 90명을 2개의 번으로 나누어 그 공로의 순위를 정하여 서로 갈아가면서 직임을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7월 2일 경자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직임을 받은 뒤에 친상을 당하여 고신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적으로 노경토록 할 것을 건의하다. 아래기를 성중관은 그 복무 일수가 가장 많은 자가 채아직을 받고 고신을 받기 전에 친상을 당한 자는 복제를 마치고 나서 도로 근무하게 되어 있사온데 그 밖에 복무 일수가 많은 자들이 먼저 직임을 받으려고 이를 다투고 있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직임을 받은 뒤에 친상을 당하여 고신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적으로 녹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7월 3일 신축 첫번째 기사 하경복, 이명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경복으로 판주하군 도총재 부사를, 이명균으로 의정부 참찬을, 심계로 예문관 대제학을, 유한 홍련으로 중군 동지 총재를, 민의생으로 인수부윤을, 박신생으로 경창부윤을, 우승범으로 이조참의를, 박곤으로 호조참의를, 박안신으로 예조참의를, 유맹문으로 병조참의를, 신포시로 공조참의를, 지유용으로 우군 첨총재를, 병계손으로 좌사관을, 권맹손으로 우사관을, 조항으로 지평을, 이장손으로 좌헌납을, 유미견으로 우정언을 삼았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7월 4일 이민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영제를 행할 것을 건의하다. 전조에서 제정한 상정 고금내에 이르기를 이번 무릇 장마비가 그치지 않으면 서울의 여러 성문마다 3일간 영제를 지내되 1일 만에 그치지 않으면 곧 산천 악진 해독에 빌고 3일에도 그치지 않으면 사직 종묘에 빌며 지방 주연에 있어서는 그 구역 안의 산천에 빈다 하였사온데 이제 장맛비가 과다하여 장례가 우려됩니다. 청하건대 서울의 사문 및
지방 주연의 성문에 길한 날을 택하여 영제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7월 5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공법의 편의 여부 등을 일들을 백관으로 하여금 수기케 하라고 말하다. 호조판서 안순이 아뢰기를 일찍이 공법의 편의 여부를 가지고 경상도의 수령과 인민들에게 묻사온 즉 좋다는 자가 많고 좋지 않다는 자가 적었사오며 함길평안, 황해, 강원 등 각도에서는 모두 불가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농작물의 잘되고 못된 것을 답사 고험할 때 각기 제 주장을 고집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이 자문 많았다. 또 간사한 아전들이 잔꾀를 써서 부유한 자를 편리하게 하고 비난한 자를 괴롭히고 있어 내심이 우려하고 있노라. 각도의 보고가 모두 도착해 오거든 그 공법의 편의 여부와 답사에서 폐해를 구제하는 등의 일들을 백관으로 하여금 수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7월 5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허조가 윤호한 것만을 기재하여 중에 이문해 알리었을 거니하다. 찬성 허조가 아뢰기를 정부와 육조에서 검토 건의하여 교지를 받은 이래 윤호를 얻지 못한 의사까지 아울러 기록하여 중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어 자못 번뇌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하물며 백성이란 이를 행하게 할지언정 이를 다 알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오니 다만 준수할 법만을 반포해 볼 것입니다. 어찌 그 일의 본말까지 다 알도록 할 수 있사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합당하다 하였다. 허조가 나가니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허조의 한 말을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이제부터 여러 관원이 논의에 올린 일로서 윤호하지 않은 일은 삭제해버리고 다만 윤호한 것만을 기재하여 중회에 이문해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7월 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종학에서 예절과 법을 어긴 자의 처벌을 건의하다. 종학에 나오는 종친들은 학교 안에서의 벌칙이 없으므로 학업을 익히는 데 힘쓰지 않고 희학을 일삼아 법을 범하는 사례가 자무 많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독서에 불통한 자는 이를 보고해 아뢰어 그 좌차를 내리게 하고 예절을 어기고 범한 자는 그 경중을 참작하여 이를 처벌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7월 5일 개묘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풍간이 향리를 독단하여 구타 상의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을 건의하다. 각 고을의 향리들이 풍간에게 무례하다 하여 풍간이 스스로 독단하여 구타에서 혹은 억울하게 인명을 해치는 예가 있사오니 이제부터 향리가 서울에 올라가서 무례한 짓을 한 자는 경제소에서 이를 법관에게 고하고 지방에서 무례를 범하는 자는 풍간이 수령에게 고하여 율에 따라 과제하여 스스로 독단하여 구타 상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이를 명하여 상정소에 내렸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7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추향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였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7월 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70이 넘은 사람으로 친척이 없는 자에게 가을철 옷감을 줄 것을 건의하다. 호조에서 재영감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서울에 나이 70이 넘은 사람으로 자손과 족친이 없어 다른 집에 밥을 부쳐 먹고 있는 자가 무릇 50명이 온데 그들의 가을철 옷감은 봄감의 추포로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추포는 거친 베이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7월 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7월 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최양선이 헌능의 산맥 배양하는 일에 대해 글을 올리다. 전서운 장로 최양선이 글을 올리기를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헌능의 산맥을 배양하는 일이 신중에 간절하와 잠시도 늦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삼가 신의 소견을 써서 아래에 조율하나이다. 창맥부의 주에 이르기를 용호 선찰의 후룡은 두 곳이나 끊겨 무력한 데가 있으니 그 흥수를 증음할 수가 없고 구양 태수묘의 후룡은 병풍을 둘러 치듯이 큰 산봉우리가 높이 솟아있어 그의 응흠이 억만년을 내려가도 변동하지 않으리라고 하였으니 신의 생각에는 본시 한 개의 산이라 할지라도 그 흥패의 다름이 있는 것은 그 후룡이 끊기고 안 끊기는 데 있다고 여겨지나이다. 1. 곤감가에 이르기를 산을 끊어 가로 길을 내면 그 기운을 연하기 어려우나 만약 복료된 것이라면 도리어 자연스럽다 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론 조종의 맥이 들어온 곳에 다시 큰 길을 내어 이를 횡단한다면 그 복료에 주는 손상을 어찌 자연스럽다고 이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 문정에 이르기를 무릇 복료와 학스를 발견한 뒤에는 따로 입신을 쓰나니 입신이 일어나지 않은 곳은 장운하지 못하다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론 입신이란 조종을 말하는 것이니 조종의 인맥이 끊겼다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사소한 말절로만 보아 넘길 일이오리까. 1. 입향편에 이르기를 입신이 조종이 되고 입수가 주가 된다 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큰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쓴 것을 입신이라 이르고 처음 머리가 들어온 그 마디가 고추산이 되는 것이온데 그 건저가 되는 복류를 큰 길이 가로막은 것은 이는 지리에 밝은 자들의 끄려하는 바라 하겠습니다. 1. 기급편에 이르기를 한마디에 주장하는 바가 12년이다 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 만약 이와 같이 길을 끊어 놓은 것이 그 마디에 있어 손실이 적지 않은 것이니 어찌 심상히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 경에 말하기를 기운이 형상에 인하여 오나니 끊긴 산에는 장래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자꾸만 밟아 뭉개면 반드시 형상의 휴손을 가져올 것이니 그 원기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1. 사형편에 이르기를 산이 파상을 입는 것을 사람이 슬퍼한다 했습니다. 대저산에 파상이 있어도 오히려 슬퍼하고 한탄하옵거든 하물며 주산의 뒤와 복류를 이룬 곳에 큰 길의 절단이 가중되는 것이겠습니까? 1. 보감에 이르기를 해는 72후를 넘어서야 세공을 이루고 산도 72후가 있어야만 진룡을 이루나니 만약 그 수효에 미치지 못한 자는 그 후에 응함도 또한 박하다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후룡의 길이 있어 이를 끊어버린다면 어찌 수효에 도달하며 진룡을 이루었다 이르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음으로도 거기 생각하건대 옛사람의 풍수의 학으로 본다면 사실 그러하오나 당시의 사세를 논한다면 또한 불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를 상고하여 보건대 그 동서로 왕래하는 멀고 가까운 거리의 차이가 일찍이 없고 보니 만약 동쪽 길을 한번 개통해 놓는다면 길손들은 서로 뒤를 따라 이 길로 달릴 것이니 그 누가 길을 멀리 돌아다닌다는 원성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순편한 사세가 있는데도 풍수라 호칭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 무슨 심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의 좁은 소견이 이와 같아서 차마 입만 다물고 있을 수 없어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있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재단하에 시행하옵소서 하니 명하여 이를 예조해 내렸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7일 을사 세번째 기사 고중안이 최양선이 올린 글의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다. 행부사지 고중안이 상서하기를 신이 엎드려 최양선의 상서를 보으니 용호선찰과 구양태수 묘비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 헌능의 복료의 길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이 감히 묵과하지 못하겠사옵기에 삼가 관견을 가지고 우러러 천총을 번독하는 바입니다.
신은 덧건대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곧 돌아 이른다 하였으니 이는 대개 하늘과 땅 사이에 무릇 형체와 기운을 가진 자는 모두 이 도체의 흐름 속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천의 형체와 기운이 높은 산악으로부터 일어나서 그 천개의 근원과 만개의 지파가 혹은 순하기도 하고 혹은 역하기도 하면서 한번 일어나 양이 되고 한번 엎드려 음이 되어 음양의 도를 행하여 수력의 천파를 관통하고 절목의 다수를 나누어서 크고 작은 형국을 이루는 것이니 이것이 곧 지리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라의 도성으로부터 주부군현에 이르기까지 그 복료를 길이 끊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는 곧 음양의 절목인 것입니다. 또 전조의 태조와 조종의 사당이 예성강가에 있사온데 주산으로 들어오는 맥이 길에 의하여 끊긴 곳이 많으며 또 현령 주산의 뒷맥도 큰 길이 단절되었으니 또한 모두 음의 절목입니다. 옛날 유추밀의 할아버지의 분묘에는 그 물이 명당 앞에서 흘러나와 주산 뒷맥에 이르러 이를 단절하였고 또 소단명의 할아버지의 분묘는 주산 뒷맥을 큰 길이 단절하였으며 또 최태사의 할아버지의 분묘는 주산의 회룡이 조종을 돌아보고 명당 앞으로 들어온 맥이 한번 착파되고 이어 끊겼으나 그 자손이 혹은 벼슬이 추밀에 이르고 혹은 태사 탐공에 이르렀으며 혹은 단면 학사에 이르러 지금까지도 그 산형을 그리어 만대에 유전해 오고 있은즉 옛 사람의 자리를 택하는 법이 물과 길에 의해 뚫리고 파헤쳐진 것을 실로 가리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진남시에 이르기를 길이 용 뒤를 끊어도 모두 해로울 것이 없고 활같이 앞줄을 품은 것은 더욱 좋으며 냇물 제당도 동일한 유라 혈 앞에 단정하면 새가 따라 돌아간다 하였고 지리 문정에 이르기를 주산이 길에 의해 끊긴 것은 음의 절목이요 앞에 교량이 마주 있는 것은 양의 절목이니 사람이 왕래한 자치의 다수를 가지고서 흥패의 대수를 점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 땅에 사람의 자치가 많은 자는 성한 것이고 적은 자는 쇠한 것이 된다 하였으며 명산복음에 논하여 이르기를 금에게 밟지 못하다면 어찌 좋기 더불어 말하리요. 연면하게 멀리 유전할 대지란 언제나 귀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지리 신서에 이르기를 무릇 지맥을 살펴볼 때 도로 같은 것은 비록 깊이 파이고 또 붕괴하였더라도 그 맥은 수로 이어간다 하였으니 고인들의 땅을 점쳐 가리던 법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산의 복류란 본시 가늘고 작은 것이거늘 어찌 이를 밟아서 손상하랴 하였으니 신은 생각건대 산천의 기운이 하늘과 사람을 융해 관통하고 있어 한번 이렇으면 그 기운이 지극히 강하여 반드시 준수하게 뽑아 극히 높은 데까지 일어나니 이는 양의 극이요 한번 엎드리면 그 기운이 지극히 유순하여 반드시 오목하게 내려가 극히 깊은 데까지 일어나니 이는 음의 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류의 맥이란 그 오목하게 내려간 것이 그 극에 미칠 수 없는 것이며 그 골맥이 밖으로 노출하기를 마치 벌의 허리처럼 되어 있다면 이에 많은 사람들이 발자취를 가하여 그 음양의 성함을 돕게 합니다. 이는 곧 음양을 각기 극한에 이르게 하여 그 절목의 분별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밤낮에 비유한다면 오정이 아니면 양의 극이 아니며 자정이 아니면 음의 극이 아닌 것입니다. 사시에 이르러서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복료의 맥이라면 반드시 사람의 발자취가 많은 것으로 융성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능으로 들어온 산의 맥은 묻, 용과 허다한 지맥들이 모두 속리산으로부터 오면서 절목을 나누어 각기 주현을 이루어 꿈틀꿈틀 내려오다가 갑자기 정돈하기도 하고 다시 달려 능실 앞 안산에 이르러 다시 복류를 이루고 길이 또 끊어 놓았으니 이도 음의 절목입니다. 또 이로부터 수개의 봉우리가 솟아오르고 주위에 다시 산이 일어나 봉우리를 이루어 건해방이 주산이 되고 있사온데 조정과 명당이 너그러움과 주위의 큰 것 등이 12번을
바뀌면서 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용루, 보전과 논간, 무고가 동서로 서 있고 모든 상서가 아울러 모였으니 그 형세가 아름다움과 기운의 온전함이 이와 같이 지극하였습니다. 비록 간혹 작은 시내가 뚫고 끊어진 것이 있사오나 산천의 골맥이 스스로 융회에 관통하여 본시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며 하물며 이 물길이 평원으로 흘러내려 그 복류를 이룬 곳에 다시 역류하거나 천단하는 사리가 없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이를 어찌 용호 선찰의 단절된 뒷용에 비유하오리까? 또 더욱이 선찰은 부처님의 궁전이라 본시 자손들이 그 대를 잇는 사리가 없으니 산천의 신령한 기운이 장차 어느 누구에게 화를 주고 복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금세에 비추어 이를 고찰한다면 서울의 연복사는 불과 수년에 그 혁파를 보았는데 이에 반해 유후사의 연복사는 거의 500년의 장구한 세월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산천이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그 3대 만에 사찰이 융성하고 5대에 이르러 쇠하며 쇠한 지 3대에 다시 성한다고 말한 것은 승려들이 모아들고 흩어지는 것이 무성함을 잃은 것입니다. 과연 무슨 자손이 있어 승하고 쇠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까닭에 옛날에 사찰을 설치하기를 반드시 외로운 산, 사람의 종족이 없는 곳이나 또는 많은 산이 나열하고 급한 물이 쏟는 곳을 택한 것이 어찌 그 까닭이 없겠습니까? 또 구양 묘비에 이르기를 이 뒤 80년에 응당 후에 봉해질 것이요 또 40년이면 공에 봉해질 것이요 공이 된 지 30년이면 왕에 봉해지고 왕이 된 지 50년이 되면 온 집안이 후에 봉해질 것이니 그 정한 징흠과 효력이 역력히 나타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구양태수는 수나라 말기 사람입니다. 범인이 옥에보다도 수백 년 뒤에 태어났사온 즉 구양 자손 중에 왕공이 없음을 좋게 알았을 것인데 어찌 사실에 없는 말을 가지고 지리의 법수를 증명하였겠습니까? 더욱이 차맥부의 글은 범인의 주석본이온데 일본에는 용호의 말이 있고 일본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또 끌어낸 사정이 이와 같이 무실하기 때문에 신은 의심하건대 일본은 범인의 주의이오나 용호의 일을 끌어 말한 것은 범인의 주의가 아니요 혹은 이는 곧 후세의 일 좋아하는 자들이 덧붙인 말이 아닌가 합니다. 엎드려 성상의 재택을 바라옵니다. 하니 명하여 이를 예조에 내렸다. 예조에서 상정서와 더불어 논의에 아뢰기를 옛글을 상거해 보니 들어온 산맥의 복류를 길이 횡단하는 것은 본래 해가 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사람의 자취가 많은 것으로서 귀히 여긴다 하였으니 헌능의 산길은 전대로 막지 않는 것이 온당하옵고 복류의 시냇물 같은 것은 길을 잃을 형세가 있사오니 즉시 예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7일 월사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일본인과 사사로의 접보 등과 금을 바꾼 통사 윤인보의 처벌을 건의하다. 통신사의 통사 윤인보가 무역용 주 접보 423피를 가지고 그가 외인에게 엄밀히 주고 칠품금 52냥 이전을 사가지고 왔사온데 본국시장 가격에 비하여 정포 462 사필 20척이나 더 주고 싸우니 율에 의하여 장 60대에 또 1년에 처하고 금공 김생은 그의 수종으로서 장 100에 처하고 물품을 추징하여 입간시키되 인보에게 2푼 김생에게 1푼을 징수하게 하며 통신사와 부사 박서생 이에는 이를 능히 살피지 못하였으니 태 40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김생은 이 등을 감하게 하고 이해와 박서생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원경 왕후의 기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광효정 별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9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남희를 유후사로 보내어 요자 이연을 두 사신에게 나눠주게 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9일 정미 세 번째 기사 글씨 족자를 6대언에게 나누어 하사하다. 이는 대보잠과 서경의 무일 입정 10명 여오편과 역대 흥망의 사적을 쓴 것이었다. 세종 7월 49권 세종 12년 7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창승에게 의원을 보내주다. 임금이 사신 창승이 각통이 있다는 말을 듣고 주하부대원 김종서와 의원 양홍수 등에게 명하여 약물을 가지고 가서 무난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1일 기유 첫 번째 기사 6대언에게 호수를 하사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김종서가 돌아와 창승이 입경할 날짜에 대해 아뢰다. 신이 금교역에 이르러 창승에게 고하옵기를 전하께서 밀양하시와 만일 15일에 서울로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도 교회에서 영접을 못할 것이니 17일에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교회에서 영접하고 않는 것은 전하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하고 윤봉에게 고하였더니 답하기를 창공이 내가 본국 사람이라 하여 일마다 모두 의심하고 있으니 다시 이를 고하여 보라 하옵게. 다시 창승을 보고 말하기를 어떻게 전하께 복명하오리까 하였더니 답하기를 15일에 마땅히 서울로 들어갈 것이니 조정을 공경하거든 나와 맞고 공경하지 않거든 나와 맞지 말라. 금상 황제 때에 사명을 받들어 온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다만 김만과 나뿐이면 나머지는 모두 본국 사람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앞서 사신들이 왔을 때 본국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에 쫓아서 이를 수응해 주었는데 금상 황제의 치규로 말미암아 조금도 주지 않기 때문에 분함을 품고 이런 말을 발설한 것이었다. 나쁜 놈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신의군 2인을 소환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중금을 조장으로 이속해 할 것을 건의했으나 황희 등의 의견에 따라 그대로 두다. 중금은 나이 15세 이하의 자로서 차정하여 그 수요가 무릇 24명이온데 매양 1명씩 팔품으로 거당관하기 때문에 16세 이상의 자가 봉직하지 못하고 한가로이 놀면서 그 차례를 기다려 거관하는 것은 미편하옵니다. 청하건대 나이 20세가 차면 건장으로 이속시키되 전의 건물 일수를 통산하여 거관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를 혁파하여 각사의 호자 20명을 가려서 정속시키고 나이 20세가 차면 즉시 별감 소친시에 이속하옵소서 하니 명하여 이를 의정부와 제조가 함께 논의하게 하였는데 조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중금의 직임이란 의전의 통갈로서 그 임무가 가볍지 않은지라 이에 앞서는 반드시 용모가 단정하고 음성이 맑은 자로서 차정하는 것이 건장에 비할 바 아니었고 또 그 수요가 20여 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간이 가장 빨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투어 들어오게 되어 한가로이 놀면서 차례를 기다려 그간하기에 이르렀으나 한간 때가 나가 차례를 기다리는 사례는 국가에 별로 배단이 없으나 만약 이들을 건장으로 이속시킨다면 그 직임이 낮고 천하며 또 그간도 너무 더디게 되어 자원하는 자가 드물게 될 것이니 마땅히 그대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중금은 액정서의 별감 아래에 있는 심부름꾼이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4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간통했다의 아내를 구타살해한 이자하의 교형을 건의하다. 형조에서 평안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평양수군 이자하는 그의 아내가 매부 감가 질동과 간통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아내를 구타살해하였습니다. 자하는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고 가질동은 장 90에 처해야
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6일 갑인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포자를 함부로 더 가져가 엄밀히 매매한 통사 영치의 차명을 건의하다. 정조사의 통사 염치가 포자 28필을 함부로 더 가지고 가서 은밀히 매매하였고, 의주의 일수 최인지는 은밀히 염치의 포자를 받고 도강하게 하였사오니, 청하건대 영락 21년 11월 21일 본부 수교에 의하여 염치는 차명에 처하고 인지는 장 100대에 유삼천리에 처하고 그 물건은 몰수에 들이소서하니 각각 1등을 감하게 명하고 염치는 동래현에 유배시켰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7일 을묘 첫번째 기사. 모화루에 거동하여 칙사를 맞이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화루에 거동하여 칙사를 맞고 경복궁에 이르러 예식을 거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주문과 공무를 보니 왕의 사대하는 마음이 정성과 공경에 감독하여 해를 거듭해 지나도 해이하지 않고 더욱더 높아가니 왕의 의짐을 사랑하며 또 거듭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였노라. 이제 특히 중관 창성과 윤봉을 보내어 짐이 가지던 보배로서 꾸민 허리띠, 고리와 도금, 은패 등의 물품을 왕에게 내려 포장의 뜻을 보이노라. 이르거든 받으라 하였다. 반사품은 금바탕 각색 보석과 진주를 낀 허리띠 한 벌, 붉은 선을 두르고 전부 흑칠을 하고 자기를 박은 둥근 합 한 개, 금은으로 꽃무늬를 새겨 넣고 각색 보석과 진주로 꾸민 각색 칼자루가 달린 빈철로서 만든 칼 한 자루, 곱게 술을 놓고 금을 두른 춘대와 순금바탕에 보석을 끼어 학의 머리와 같이 만든 자루가 달린 빈철로 만든 단도자 한 자루, 은 500냥 중 젖사 23필, 사 20필, 나 20필, 윤금 8단 채견 20필, 청화 사자 백자 탁기 3탁, 청화 운용 백자 주회 3개이었다. 또 칙세에 이르기를 왕의 나라에서 나는 모든 해산물이 아름다운 물고기와 표범 가죽 그리고 큰 사냥개 해청 조매 백 황응 등을 채취하여 바쳐오게 하라 하고, 또 칙세에 이르기를 그늘에 해변을 순찰하는 장사들이 왕의 나라 사람 백용 등 17명을 보내왔기에 물은즉 소금을 무역하던 배가 바람에 파괴되어 표류해 왔다는 것이다. 짐이 몹시 이를 민망하게 여겨 이제 본국으로 보내니 각기 그 집에서 편히 살도록 하라. 특히 왕에게 유시하노니 이를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7일 을묘 두번째 기사. 태평관에 거동하여 하마연을 베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7일 을묘 세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술을 내려주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8일 명진 첫번째 기사. 허승에게 명하여 사신 창성을 무난케 하다. 사절하고 보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8일 병진 두번째 기사. 태평관에 거동하여 일길연을 베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9일 정사 첫번째 기사. 한용봉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9일 정사 두번째 기사. 피로된 중국인 21명에게 마포를 각각 내려주다. 마포 2필을 각각 내려주고 소와 5명에게는 1필을 각각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19일 정사 세번째 기사. 창성이 두목 최진을 보내 단자 등을 바치다. 단자 6필, 나 2필을 임금에게 바치고 중궁에게는 단자와 나 각각 2필을, 동궁에게 단자 2필을, 순빈궁에게는 단자 2필, 사, 나, 가 1필을 바쳤으며, 윤봉은 금시로 수놓은 기린 흉배 한 벌과 단자 6필을 바친 임금이 사정전으로 최진을 인견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0일 무 첫번째 기사. 피로된 중국인 고라 등에게 의상 등을 하사하다. 가신을 하사하고 복안, 천모가 등 29명에게 마포 1필씩을 각각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0일 경신 첫번째 기사. 사헌 표준에
배송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사한 표전을 배송하였다. 동지 돈영부사 이교와 동지 총재 김을신이 표전을 받들고 출발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성주께서 은혜를 미루어 베푸사 만민을 편안케 하심이 이미 흡족하온데 미천한 신이 은총을 받사오니 감격과 부끄러움이 더욱 깊사옵니다. 어찌 마음에 새겨 잊으오리까. 몸이 가루가 되어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외람하게도 용렬한 인품으로 다행히 광명한 성체를 만나 뱃술과 땅을 나누어 봉하심을 받자 오랫동안 치화를 입었사오나 법복을 들이우고 다스림을 다하여 일찍이 비보의 공이 없었거늘 사신이 당도함에 성제의 우악하신 베푸심을 거듭 받을 것을 어찌 기대하였겠습니까? 꽃과 같은 은이 쌓임에 해와 달의 광채가 떠오르며 문체 어린 비단이 영롱하며 구름과 용이 움직이는 듯 선결한 기명을 거듭 하사하시고 맑고 눈부신 도금을 이내 더하셨습니다. 특히 보대를 반사하심에 이르러서는 실로 성궁에 띠시던 것으로서 은사가 이와 같으면 일찍이 전에 듣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포용하는 도량을 넓히시고 위무해 기르시는 이내를 돈독히 하심을 만나 신이 토사물을 바치는 신하의 직분을 정성껏 닦는다 이르시고 또 신이 유놈을 공경히 받드는 것을 어여삐 보시와 드디어 먼 변당으로 하여금 특별한 은택을 입게 하셨으니 삼가 이 노둔함을 더욱 갈고 가라 금석과 같이 굳게 할 것을 맹세하오며 항상 옥체의 강령을 빌어 저 천지같이 장구한 연수를 누리옵기를 축원하옵니다 하고 박물표에 이르기를 환지께서 주심이 거듭 이르러 특별히 남달리 두터운 언덕을 입어싸기에 토산물이 비리 박하오나 이로써 자그마한 정성을 표할까 하와 삼가 백세저포 50필 흑세마포 100필 사마겸직포 20필 황화석 만화석 잡채화석 만화방석 각각 20장 인삼 송자 각 200건 잡생마 30필을 갖추었나이다. 위의 물건은 그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고 가지수도 또한 심히 적사오나 중심에서 우러나온 정성임을 살피시고 위에 드리는 예를 굽어 용납하시기 바라나이다 했다. 황태우 및 중궁에 드리는 예물은 홍세저포 각 20필 흑세마포 각 4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각 10장이었다. 전문에 이르기를 지휘가 이극의 높으심에 진실로 여정에 합하시고 언택을 황궁에서 인도하사 먼 해역에까지 널리 베푸시니 살피고 순수하지 못한지라 감격과 부끄러움을 견디기 어렵사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외람하게도 천박하고 용렬한 자질로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특을만한 도움도 드리지 못하사온데 우악가없인 은사를 거듭 입었습니다. 백자는 맑고 투명한데 무늬도 아름다운 깁이 겹치고 곧다운 은글은 눈부시게 빛나는데 또 보버려운 도금을 겸하였으니 심지어 아껴 지니시던 허리띠 고리까지 푸시어 잔열한 이 몸을 빛내게 하시니 이는 세상에 드문 특별하신 은총이 없거늘 이를 일시에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품성이 온화하시고 착하시며 응원하옵신 자태 높고 슬기로우사 양궁의 사랑을 받으시고 사해의 환심을 한 몸에 받으시고 드디어 배방으로 하여금 특별하옵신 하사를 받게 하셨으니 신은 삼가 마땅히 번방의 직분을 더욱 부지런히 하고 송도하는 정성을 갑절 더하겠나이다 했다. 예물은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 잡채화석 만화방석 각 10장 인삼 50건 송자 100건 잡생마 4필이었다. 이교와 김을신에게 의복가신 및 약품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49건 세종 12년 7월 2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한용봉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로 49건 세종 12년 7월 22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세자가 태평관으로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술이 한숨배 돌자 창승이 병을 핑계하고 나감으로 동부대원 윤수에게 명하여 의관 배상문과 같이 가서 병을 밀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2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모든 과거 출신은 직위가 있는 사람의 예에 의하여 처벌케 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사여권 권진옥사 등의 장고에 의하여 아뢰기를 영락 21년 9월 27일 왕지속에 각전의 행수 내시 사방과 각
가각고 녹사, 선차방 지인, 삼군 녹사, 별시비 등 성중관 아문에 이속된 사람으로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의건부에 송치하여 시행한다고 하였고, 홍의원년 12월 초 8일에 수교하기를, 이 뒤에 급제한 자와 생원 등이 죄를 범하면 관직 있는 사람의 예에 의하여 시행한다 하였으며, 홍무 25년 7월 1에 상정하여 입관 보리격 안에는 무릇 처음 유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칠과로 분류하니, 문과, 무과, 이과, 역과, 음양과, 의과로 한다 하였습니다. 상항의 강년의 교지를 본다면 본원의 권지 녹사는 성중관과 같은 예요. 또 역과의 1등 한 자가 바로 칠품직에 임명되니 생원 급제와 같사온데, 처음 입사하여 임명의 첩지를 받은 자는 의건부로 보내어 다스리고, 과거 출신으로서 구전으로 직사에 종사하는 자가 도리어 태장의 형을 받는 것은 미편하오니 청하오건대, 이제부터는 모든 과거 출신은 지위가 있는 사람 예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2일 경신 5번째 기사, 형조에서 비첩으로 인해 정씨를 벌인 김달지의 장형을 건의하다. 전 부사정 김달지가 권씨에게 장가들어 3년간 동거하다가 비첩을 사랑하게 되고서는 권씨는 시집가기 전에 이미 행실을 잃은 바 있다 사칭하고 이를 버렸으니, 청하건대 장 90대를 치고 다시 돌아와 모여 살도록 하소서 하니,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 하도록 명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 온이 원종공신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2일 경신 6번째 기사, 형조에서 간부와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한 만장 및 그 정부 이흥의 참형을 건의하다. 양지의 선군 정귀생의 아내 만장이 그의 간부인 선군 이흥과 같이 공모하여 귀생을 살해하였사온데, 만장은 옥사하였으니 이흥은 율에 의하여 마땅히 자명에 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2일 경신 7번째 기사, 형조에서 관교를 위조한 중인 등의 자명을 건의하다. 승려 중인이 같은 승려 해보의 청을 쫓아 해간의 관교를 가지고 간자를 고쳐 의자로 만들어서 해의에게 주어 해의가 이를 받았사오니, 중인은 율에 의하여 자명에 처하고 해보는 장 100에 유 3천리에 처하며, 해의는 장 80에 처한 뒤에 모두 환속하게 하소서하니, 중인과 해보는 각각 한 등을 감하게 하고 해의는 논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2일 경신 8번째 기사, 형조에서 최천우를 구타 살해한 산호 이두원의 교형을 건의하다. 영암사람 산호 이두원은 산호 최천우를 구타하여 살해하였고, 경주사람 산호 고응삼은 3번이나 절도를 범했사오니, 청하건대 모두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3일 신유 첫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토표를 길주 땅에 잡아 놓았다고 이르게 하다. 우대원 황부인을 명하여 두 사신에게 이르기를, 토표를 길주 땅에 잡아 놓았다고 고하게 하니, 곧 두목, 최진, 왕성, 허중 등을 함길도로 보내어 토표를 가져오게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3일 신유 두번째 기사, 종학에서 종친들이 유사히 탄핵 신문으로 학업을 폐하는 것의 부당함을 아뢰다. 종학에서 아뢰기를, 종친들이 유사히 탄핵 신문으로 인하여 여러 날 학업을 폐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작은 일로 탄핵을 당하면 모두 학교에 나오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3일 신유 세번째 기사, 내각시 내섬시에 명하여 명나라에 바칠 저포 교직포를 따로 짜게 하다. 각기 직비 80명에게 명나라에 바칠 15륙승 저마 교직포를 따로 짜게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4일 임술 첫번째 기사, 황보인에게 사신을 문안케 하다.
창승이 예로서 대우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황부인에게 이르기를 사신이 어떻게 경을 대하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창승이 말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으며 또 답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다. 창승이 국경에 들어온 이후로 무릇 대소의 사자를 볼 때마다 모두 그러하였으니 이는 대개 물품을 주지 않아서 노한 때문이었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한용봉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들선을 주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5일 개해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대소먹이 성숙하였으니 활리논에서 구제해 얻은 기민을 내보낼 것을 건의하다. 대소먹이 이제 성숙하였으니 동서 활인원에서 구제해 오던 기민 중에서 맹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놓아 보내게 하소서 하니 이런 곡식이 성숙할 동안까지는 그대로 이를 구제하기를 명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5일 개해 세 번째 기사 공주에 전지하여 혹서이니 건축공사를 정직해 하라고 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온집년을 베풀다. 임금이 경회로로 영접해 들어가 온집년을 베풀었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7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조치에게 강원도의 올 농사의 쫙항에 대해 물어보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전날에 내 일찍이 듣기를 종학에서 증을 올리면 쇠소리와 같아서 궁 안에 있는 자가 모두 이를 들었다는데 내가 경사를 본 것이 많으나 증을 올린다고 쓴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의뢰하는 일이므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임금이 또 이르기를 강원도의 올해 농사가 어떠한고 하니 총재 조치가 대답하기를 올해는 흑비가 너무 심하여 밭곡식은 그게가 결실이 잘 되지 않았사오나 농곡식만은 풍년에 더할 수 없게 들었습니다 하였으니 이때 조치가 본도 감사로서 갈려왔기 때문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 연회에 청하였을 때 창승이 나에게 이르기를 원컨대 왕비를 배운 뒤에 연석에 나가겠다 하기에 답하기를 병이 아직 낫지 않아서 볼 수 없다고 하였더니 창승이 또 말하기를 우리들이 올 때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안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은 해외의 소국이니 폐해를 끼치지 말라 하셨으나 전하께서 절대로 인정으로 주는 것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비록 행장에 파손된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도 보수해 주지 않으시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우리나라가 비록 작으나 어찌 줄만한 물건이 없으리요. 다만 칙서의 유시가 매우 엄중하여 감히 이를 어기지 못하는 것이오 하니 창승이 낯빛을 변하면서 말하지 못했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7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예조 등에서 오부학당 생도의 시를 시험하여 이를 토대로 등용할 것을 건의했으나 의정부에서 반대하다. 중부 교수관 정종본 등이 예조에 보고하기를 국가에서 전조의 구제를 두었던 예를 모방하여 여름철에 시를 시험하는 법을 설치하는 것은 인재를 가르쳐 길러 사기를 새롭게 진작시키는 것으로 진실로 승대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비록 아름답다 할지라도 공효가 나타나지 않고 강령을 비록 들고 있다 하더라도 조목을 버려놓지 않았다면 이것은 맹자의 이른바 한가 착한 것만으로는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조에서도 바로 최종 시험에 응하게 하기 위한 직부고예법을 설치하여 사기를 높이고 권장하였기 때문에 생도들이 운집하여 학교에서도 모두 수용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가르쳐 기름의 법도가 있고 발탁에 쓰매 그 방도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선 중부 학당의 일을 말씀하면 평상시의 경우 학교에 들어오는 생도가 겨우 140 내지 50명이었는데 연전에 처음 시를 시험하는 법을 설치하고 듣고는 혹시 선발 타경의 길이 있지 않나요? 선비들이 아무런 기약도 없이 모여든 자가 거의 300에 가까워 부학에서도 능히 수용하지 못하였사온데 시의
과시가 이내 끝남에 미쳐서 등급을 분변하여 선발 임용하는 문이 없음을 알고는 하루아침에 사방으로 터져서 조금도 머물러 있으려는 자가 없어 근근히 남은 생도를 모아 평상시의 숫자를 채웠던 것인데 이제는 이 시를 시험하는 달을 당하여 밖으로부터 오는 생도는 한 사람도 볼 수 없고 평소에 있던 자도 모두 싫어하는 기색이 있어 혹은 신병을 칭찬하고 혹은 친병을 칭찬하는 등 여러가지 연고를 핑계하여 물러가 있으므로 이따금 예조 및 사무에 이 실정을 구하여 그들을 학교로 들어오라 독려하여 겨우 평상시에 인원을 채우고 있는데도 연전에 운집하던 수요와 같지 않사온 이것이 한스럽습니다. 오직 국가에서 태학의 선비들을 숭상곤장하기 위하여 전토와 백성을 정각해 해주고 인하여 오부의 학당을 넓혀 사방의 선비를 갖춰 먹이시니 그 유도하고 장려함이 지극하다고 이럴만 합니다마는 그러나 생원이 혹 그 액수에 차지 않고 오부 학당의 생도도 넘치지 않고 있으니 더욱 기탄할 일입니다. 전 고려조가 쇠퇴했던 말기에 기강이 무너지고 학교가 퇴락 황폐하여 고예법의 겨우 열에 하나 둘이 남아 있었는데도 사기를 새로 일으켰는데 하물며 성조에서 문학을 숭상하시고 학교를 일으키는 때이겠습니까? 만약 고예법을 부활시켜 관학에 있는 생도들에게 봄 가을로 시험을 실시하여 두세 번 1등을 차지하는 자는 관시 초장에서 1등한 것을 계산하는 전례에 준해 통용하게 하고 또 오부학당 생도들에게 시를 시험하는 날 의를 아울러 시험하여 이에 두세 번 수석을 차지하는 자는 곧장 생원 회시에 응시하게 하며 두세 번 1등에 입격한 자는 승보시켜 제사에 기식하는 예에 준하여 입학시키고 또 각부 생도들 중에 월강에서 통하는 것이 많은 자도 또한 승보하는 예에 준하며 상스 학교는 비록 집합을 독려하지 않더라도 사방에 많은 선비들이 운집해와서 그의 연마가 날로 전진하여 장차 인재의 배출이 저 3대에 비견할 만큼 융성하게 되어 안락하고 밝은 정치를 앉아서 이룰 것이니 우리의 유교도 이보다 다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했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상균관에 있는 생도들에게 춘추로 시험을 실시하여 두 번 1등에 처한 자와 수성으로 선발된 자는 청하건대 곧장 문과 회시에 응하게 하고 오부학당 생도에게는 시를 시험하여 5번 1등에 선발된 자와 수석을 차지하는 자는 바로 생원 회시에 응시하게 하소서니 명하여 이를 의정부에 내려 제조 및 문신 이품 이상과 더불어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불가하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7월 27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태제 소위 등이 예조에 글을 보내 미곡과 저포 등을 내려줄 것을 간청하다. 태제 소위와 소법 사화가 예조에 글을 보내기를 지난해 겨울에 대마주에 와서 우거하고 있사오니 보호 구호 구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경도에 예물을 보내고자 하오니 비요건대 면주 혹은 저포 1,000필과 미국을 하사해 주소서 하고 이날 토사물을 바쳐 왔으므로 답서하고 정포 36필을 내려주었다.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사화가 보낸 사람을 마땅히 후히 접대하고 또 바쳐 온 예물에 대하여 회사해야 할 것이오나 그 청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마소서 하고 찬성허조는 아뢰기를 구주 사람들이 미국을 청구한 것을 쉽게 들어줄 것 같으면 뒷날엔 청구하는 일이 반드시 많아질 것이요 좋지 않는다면 반드시 연단이 생길 것이오나 미국의 청구는 줬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인은 비록 구주에 있사오나 그 아들 사화가 이제 대마도에 와서 있사온 적 이자도 역시 대마도 사람입니다. 앞서 대마도 사람들의 미국의 청구를 다 들어주고 유독 사화에게만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분노와 원한을 살 것이오니 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줄 수도 없는 일이오니 많이 준다 해도 3, 40석을
넘지 않게 하고 면죄조포도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예조판서 신상 참판 최분은 아래기를 사원은 곧 대내전에서 다음 가는 사람이요 대우전의 외손입니다. 이제 그 땅을 잃고 궁지에 몰려 대마도에 와서 우고에 있으면서 일부러 사람 보내어 그의 궁핍을 고해 왔사온데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분노 원한을 살 것입니다. 무신년이 그 아버지 소이전에게 준 예에 의하여 미국과 포를 하사하소서 하니 명하여 쌀 40석과 주 10피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2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황제가 내려준 허리띠를 예복 위에 차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전날 연회에 청하였을 때 장선이 내게 말하기를 두목들에게 왜 물건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므로 내가 응답하지 않으니 장선이 또 말하기를 황제께서 하사하신 허리띠 고리를 왜 차시지 않으십니까? 하게 내가 말하기를 사신을 접대할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며 속띠를 겉에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속에 차고 있어 하였더니 장성이 말하기를 이는 황제께서 친히 차시던 허리띠 고리를 풀어 특별히 하사하신 것이므로 비록 예복 위에 차시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므로 내가 즉시 이를 그때 찼다. 이 사람이 기필코 내 과실을 찾아내어 이를 드러내리는 수작이다. 또 이번에 상으로 내려주신 직금 전신 망령 단자 내필도 역시 세상에 희귀한 물건이다. 장성이 또 제 생각에 특별히 하사하신 물건은 내가 혹시 옷을 지어 입지 않을까 하여 말하나 그러나 다만 이 물건은 편복은 지을 수 있으나 예복은 지을 수 없다. 윤봉에게 물으니 역시 말하기를 이와 같은 단자는 속옷으로 만들어 입어야 좋으며 그 위에 허리띠 고리를 차고서 사신을 접견한 것이 좋다 했는데 그의 의사가 어떤가 하니 우의정 맹사성이 대답하기를 사신을 접견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황제께서 어찌 반드시 이 허리띠 고리를 예복 위에 차시게 하시려고 주셨겠습니까?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 단자로 편복을 지어 입고 그 위에 허리띠를 고리를 차고서 사신을 접게 하는 내가 이를 차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태종께서 정전에 나아가는 외의의 편전에서는 모두 설복을 입으시고 사신을 접견하셨사오니 이번에도 권도를 쫓아 편전에서 설복을 입으시고 사신을 보시는 것이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니 태종이 임금이 옳게 여겼다. 동부대원 윤수가 아뢰기를 예의란 어진자로부터 나오는 법인데 지금 이 하찮은 것들이 어찌 예의를 알겠습니까? 어찌 장성 따위의 말을 들으시고 예복 위에 허리띠를 차시고 서 군신을 거느리고 사신을 접지하시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 아이고야 너무 긴데. 세종 749권 세종 12년 7월 2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김종서가 여악을 패할 것을 아뢰다. 임금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봉상소윤 박연이 건의하여 악을 쓰고 향악을 쓰지 말자고 청하므로 내가 그 말을 가상히 여겨 이를 수정하라 명하였더니 박연이 오로지 이에 마음을 쓰고 힘을 기울이다가 이제 마침 병을 걸렸으니 장차 연의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별자 정량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지신사 성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정량도 역시 서생이온데 매우 업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록 박연에게 미치지 못하오나 정교한 점은 박연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박연으로 하여금 아악의 묘리를 자세히 전숙해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좌부대원 김종서가 아뢰기를 예악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근본입니다. 그런 까닭에 악을 살펴 정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며 공자께서도 또한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악은 중국과도 견줄 만한 것이므로 옛날에 사신, 육옹, 단목지, 주탁 등이 사명을 받들고 왔다가 예악에 갖추어져 있음을 보고 또한 모두 아름다움을 칭찬하였으나 다만 여악이 섞여 있는 것을 혐의적게 여겼습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악이 비록 바르다고 하더라도 여악을 폐하지 않으면 불과하지 않을까 합니다. 건번, 창성 등이 비록 아무런 취할 만한 것도 없는 위인들이오나 그래도 연애할 때 역시 말하기를 이와 같은 예연은
어찌 창으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게 한단 말인가 하였으니 오직 식자만이 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라면 현우를 물론하고 모두가 여악을 천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엄난한 소리를 주방해야 한다 하셨으니 이는 곧 성인이 행한 징흠을 보인 것으로서 여악을 아악과 섞을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소신이 아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오늘날의 정치는 지난 옛날이나 앞으로 오는 세상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악의 성함이 이와 같은데도 오로지 여악만은 고치지 아니하고 누습을 그대로 따른다면 아마도 뒷날에 능히 이를 혁파하지 못하고 장차 말하기를 옛날 성대도 오히려 혁파하지 못한 것을 어찌 오늘에 이르러 갑자기 혁파